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일은 아마 아주 많이 심각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묵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한테는 묵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시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터지거든요? 그렇죠. 좀, 아니,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도, 오늘은 뭐 보통 제 이야기가 좀 많이 이렇게 뭐 저거는 주작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릴 건데, 오늘은 좀 더, 좀 많이 안 믿기실 거예요. 안 믿기실 거고. 그리고 뭐 언제나 그렇듯 이제 제 이야기가 무거운 주제들이 좀 많았지만 오늘도 공포보다는 제 상황 이야기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전에 큰 도움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응원 받아가지고 이제 힘을 내가지고 큰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몇십 년 만에 정말 평범한 삶을 좀 정말 짧게나마 즐겼는데 아마 앞으로 제 삶이 조금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좀 정상적으로 도움 주시고 이제 많이 받았던 응원에 보답을 드리고자 이제 제가 겪었고 이제 지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로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앞으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기적분들이랑 돌비님한테 사과도 드리고 싶고 아니에요. 딱 때마침 현재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좀 괜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듣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규종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현상으로 고생을 하거나 어떤 큰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귀신을 본다, 무섭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묵님 네,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렛츠가 기릿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할게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일단 기의 신이 저를 괴롭히던 확신을 처리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저만 따로 부르셔가지고 선생님 하시는 밭에서 같이 일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혹시 요즘에 무슨 꿈 꾸는 거나 아니면 이상 증상 같은 게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사후 관리차 물어보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정말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안 좋은 게 보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이다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무당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으면 분명히 뭔가 있는데 숨기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뭐 있지 않냐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너 일 처리되고 나도 당분간은 참 잘 지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같은 꿈을 계속 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이냐 이제 여쭤보니까 네가 아주 깔끔한 복장을 검은 사제 복장을 입고 나타난대요. 근데 몸은 어디 전쟁이라도 갔다 왔는지 완전 상처투성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선생님을 보면서 아주 슬픈 웃음을 지으면서 쳐다보다가 그걸 보다가 깨신대요. 그러길래 제가 사제복이요? 에이, 뭐 조만간에 제가 뭐 그 예전에 스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대로 뭐 그쪽으로 전향하려고 하는가 보지요 이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선생님이 저 너무 걱정 많이 해주셔갖고 그런 거라고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 곁으로 돌아갔고 다시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이전 시참에서 풀어드린 선생님 부탁으로 이런저런 무속적인 일도 도우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혼자서도 제가 처리할 수 있게끔 무속적인 일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무구를 어느 한 사찰에서 받아가지고 선생님 댁으로 전달해드리러 갔죠. 근데 선생님 댁 앞에 무당형님 차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저 일 해결되고 형님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떠나셨고
그 후로 정말 간만에 오셨던 거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대문 열고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근데 뭔가 좀 조용해요, 집안이. 그러면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때 딱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엄청 날카로운 듯한 기운이 저를 막 위협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프기 시작하고 온몸이. 그러면서 이제 눈앞에는 선생님 집에 살던 사람 수 외에 신발 숫자가 보였고요. 그러니까 신발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무당 형님이 누구 데리고 왔는가 보다 생각이 들면서 조심스레 이제 다시 대문을 나가서 차 안에서 선생님한테 저 도착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오늘은 다른 일도 없으니까 옆에 밭일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가시면 저 부르러 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밭일 좀 하려고 차 안에서 옷 갈아입는 도중에 선생님이 문자 보내시더라고요. 일하지 말고 차 안에 숨어 있듯이 있다가 좀 이따 나가는 손님 중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아이한테 뭐가 보이는지 자세히 봐라.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마라 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뭔가 또 심각한 게 터졌나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돌려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대문 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떨어진 데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해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두워지니까 시야도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거 어째야 되나 하는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제 대문이 열리고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오고 그 뒤로 무당 누나가 나오고 선생님이 나오고 그 뒤로 난생 처음 보는 무복 입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고요. 그 뒤로는 정말 놀랬던 게 신부 복장을 하신 40대 아저씨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까 그 문자의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20대 초반의 정말 해골 같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 남자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쟤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뒤로 또 누가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무당 형님이겠거니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모든 사고랑 이성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진짜 이게 터지듯이 뛰다 못해가지고 진짜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 눈에 보인 게 그게 정말 정확히 아직까지도 눈만 감고 있으면 그게 아직까지도 이미지가 그려져요, 이게. 눈이 6개가 달려가 있어요. 이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그리고 그 눈은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표현하기가 힘든데 뿔이거든요. 근데 이 뿔이 긴 주둥이 끝에 송곳니부터 튀어나와가지고 원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머리에 뿔이 있어야 될 자리 쪽까지 올라가고 뿔 형상을 만들고 있는 염소였어요. 그게. 악마잖아 이거. 저도 바로 그 생각을 했죠. 저게 뭐냐. 저기 뭐냐고. 사고가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그냥 완전 흑염소였어요. 그냥 흑색깔 염소. 근데 그 주위에 도는 기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영가한테 기운이 도는 거는 기해신 이후로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시커매요. 기해신은 노랗고 하얀 느낌의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검었다라는 표현이 미안할 정도로 검은색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검은 연기 같다, 홀로그램 같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운이었어요. 기운 딱 봐도. 이게 막 사지가 떨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그냥 모든 게 정지가 돼버려요. 그런 걸 봐버리면.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이 들면서 이거 선생님이 내 뭐 사제복 입었다고 봤다고 하는 게 내가 이런 거 보면서 미쳐버려서 그런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 완전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와중에 그 일행들이 무당 형님 차에 타고 무당 형님이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시더라고요. 무당 누나랑 선생님만 남은 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차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차 뒤에 숨어서 정말 고개만 살짝 빼꼼 내민 채 그 차가 간 방향으로 보면서 그 차가 완전 제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볼 때까지. 그리고 한참을 시야에서 사라지고도 담배를 연달아 피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안 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선생님 댁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안에서 누나랑 선생님이 구토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분이 마당 바닥에 나뒹굴면서 막 헛구역질을 하시는데 예.
그때 드는 생각이라고는 어디서 본 것도 있어가지고 신당 안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가지고 신장칼 들고 와가지고 두 분 돌아가면서 왜 이러시냐면서 제가 칼 막 쳐대면서 내가 뭘 해드려야 하냐면서 막 여쭤보는데 그냥 정말 고통스러워만 하세요. 헛구역질하면서. 그러다가 한참을 그렇게 하시다가 문학 누나가 갑자기 백무아 나가 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소리와 동시에 엄청 크게 토를 하시더니 무당 누나 입안에서 가늘다란 하얀 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는 그 손이 바닥에서 물고기 마냥 파닥파닥거리다가 자세를 잡고 누구한테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 마냥 손가락을 까닥까닥까닥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보이는데 움직여지십니까? 안 움직이시죠? 완전 구르기에 빠져갖고 멍하게 있으니까 무당 누나 한 번 더 빨리 나가라고 소리친과 동시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크게 헛구역질을 하시더니 똑같이 입안에서 선생님한테는 손이 몇 개가 더 튀어나오더라고요. 한 개가 아니고. 그러면서 누나가 빨리 나가라고 새끼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공포에 완전히 문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고 차 안에 들어가고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제 들어오라고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아까 그 손은 뭐냐고, 그리고 그 애는 뭐냐고, 악마냐고 물어보니까 두 분께서 동시에 너 혹시 뭐가 보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두 분은 여지껏 그 애를 볼 때마다 검은 기운을 받고 느꼈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렇게 왔다가 오늘은 갑자기 살을 내뿜었다면서. 예. 아까 뱉어낸 것들이 살이라면서. 너 뭐 봤냐 그래 물어보길래 아까 봤던 염소의 생김새랑 뭐 기운들이랑 이런 걸 설명을 드리니까 두 분이 또 동시에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저보고 돌아가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실명으로 거론을 할게요. 무당 형님 실명입니다. 예? 효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효재가 지금 그거한테 먹혀있다고. 살려야 되니까 절대 아는 체 하지 말고 앞으로 당분간 네가 좀 바쁠 거다. 시키는 거 좀 잘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근데 그게 뭐냐 악마냐 물어보니까 우리도 모른다. 알아봐야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자신이 아는 한 한국엔 악마는 없다. 예. 자신이 느끼기로는 너를 도와줬던 기회신의 반대쪽 모습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 받들어졌고 그 받들어진 게 아직까지도 이어졌고 했지만 너를 도와줬던 선행을 하는 귀신이 있는 반면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귀신도 있지 않겠냐고. 근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악마로 보일 거고 악마로 느껴질 거고 악마가 될 거라고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심지어 아까 그 신부님들도 구마를 했었고 모든 걸 다 했대요. 그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일단은 모른 체 하면서 제가 이제 시참에서 풀어드렸던 사이사이 일들도 도와드리면서 지내다가 하루는 여쭤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효재 형님 일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 역시나 아무것도 안 통한대요. 구마, 테마, 뭐 어떤 기공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통한대요. 예. 근데 심지어 그 빙의되어 있던 남자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효재를 구하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모른 체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모습을 알고서도 처리를 하려고 해도 뭔가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정말 미치겠다면서. 네. 그래도 어찌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고 하시길래 저야 뭐 물건 받아가지고 어디 갖다주고 또 그거 받아갖고 드리는 게 다인데 제가 뭐가 고생이냐, 두 분이랑 효재 형이 고생이지요 하면서 다시 시간이 흘러갖고 약 한 달 전인가요? 오늘 시참하기 전 이제 선무당 이야기 시참하고 다음 날인가? 선생님 부탁하신 물건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댁에 이제 전달해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밖에서 차 주차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밖에 대문 밖에서 효재 형님이 엄니 저 왔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와 동시에 저랑 누나랑 선생님 3명이 동시에 구독을 했어요. 효재 형님 목소리 속에 수십 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뿜는 기운은 진짜 이게 너무 악하다 못해갖고 아팠어요. 이게 기운이. 그래서 제가 이걸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무당 누나가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마 쟤들 다 알아가지고 오늘 날 잡아서 온 거라고. 그러면서 너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래 니는 도망가라. 그리고 오늘부로 우리랑 인연 끊으라고. 내가 다시 너 찾아갈 때까지 이쪽으로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처리하면서 죽고 나서도 너에 대해서는 항고할 테니까 도망쳐라고. 근데 아무리 무서워도 어째 도망갑니까? 야, 그래도 연약한 여자들인데. 그래서 못 간다. 이것도 내 팔자다. 나도 부딪힌다. 하는데 두 분은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네가 어찌해볼 그런 게 아니라면서.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효재님이 막 웃더라고요. 한참 엄청 크게 웃다가 문 열어봐라고. 이거 옆에 계시는 이분은 그냥 열 수 있는데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라고. 너희들이 직접 열어서 우리를 직접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무당 누나의 이름도 실명으로 거론할게요. 예. 미리야, 엄마, 아니 아줌마, 이제 선생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냐고. 그거 다 결국은 힘 조금 센 조상기들인 거 이미 알고 있지 않냐고. 뭐 신의 대리인?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조상? 아이고 개소리 하지 마. 세상 어느 조상이 지들 손주 손발 다 잘려나가고 죽기 직전에 와서 도와주는 척하고 사기쳐갖고 자신 받으라고 해 눌러앉아. 내가 그것도 다 쳐내줄게. 나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모든 게 편해. 예. 하시면서 한참 깔깔깔 웃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문이 천천히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입구에는 그 20대 남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동공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눈이었어요. 쟤한테 보이는 거는. 그러면서 저쪽을 싹 쳐다보더니 너구나 하면서 동시에 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입안에서 하얀 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미리 누나가 제 손과 선생님 손을 잡고 집 뒤뜰에 있는 개구멍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리 누나가 정말 야이거든요. 근데 저는 덩치가 좀 있어요. 있는데도 제가 그냥 개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어디서 그래 힘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실력님 힘이었겠죠. 한 손에 선생님 쥐고 한 손에 저를 잡으면서 완전 그냥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개구멍에 저희 둘을 집어 던지시면서 딱 막으시더니 도망가라고. 선생님은 지금 신령님 힘도 없고 쟤는 그냥 일반인이다. 그리고 저것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도망가봤자 못 막는다. 내가 최대한 여기서 막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나랑 효재 살리러 와달라고 하면서 저는 또다시 그룹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를 잡고 뛰라고 하시더라고. 뛰는데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고 저는 당시에 심장 시술 받은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무리가 오더라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미리 누나를 비켜가지고 나온 손 몇 개가 저희를 잡았어요. 선생님을 잡고 저희를 잡고. 근데 이게 그냥 영이고 살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지장은 안 가고 그냥 계속 뛰었어요. 얘들이 막 다리 밑에서 저희를 잡고 타고 올라오는데도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을 찾아보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 손들은 제가 보이는 시점에서는 이게 이마까지 올라가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넓은 곳으로 나와가지고 택시 있는 쪽으로 가서 택시를 잡고 선생님이랑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찢어지면 선생님이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집 근처에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정처 없이 떠들었어요. 예. 정처 없이 떠나면서 와이프한테 설명을 했죠. 전화로. 그렇게 이제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그 조금의 안정이 정말 험하게 무너지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존재의 등장에 그러기에 빠지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다 보니까 밤이 12시가 지났더라고요. 예. 그렇게 근처에 보이는 모텔로 가서 잠을 청하고 눈을 뜨니까 이제 신세계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제 이전에 빙의 시참했을 때처럼 영안이 완전 다 열려버렸어요, 지금. 이게 제가 보는 게 남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게 다 열린 건지 아닌 건지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베란다 쪽에 하나가 보고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열려버린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근데 이게 완전 처음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매일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화면 전환 없이 그저 노란빛 사이 속에서 엄청 큰 종소리가 그냥 천천히 땡 하는 꿈을 꾸다가 깨면 눈물을 그렇게 한참 흘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깨다 보면. 예. 그런데 뭐 다른 꿈은 아니고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냥 깨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근데 막 우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효재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근데 그게 그놈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일단 내 지인 통해가지고 그쪽 병원으로 그냥 훑어 지나가듯이 한번 확인해달라 했으니까 아마 곧 연락 올 거다. 예. 근데 넌 어떻냐 말씀하시길래 영안이 완전 열린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한숨 쉬시면서 일단은 버텨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버텨라 하시길래 선생님은 괜찮으시냐 물어보니까 나는 다행히 살 맞은 거 금방 쳐냈다고.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금방 쳐냈다. 근데 미리랑 네가 걱정이라고 효재랑. 근데 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숨어서 지내라 하시고는 끊으시고 또 며칠을 제가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선생님이 다시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거의 만취한 목소리 플러스 거의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이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효재가 갔다고. 효재가 떠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휴,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된 일이다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데도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휴. 가지도 못했거든요. 오면 예. 안 된다 해서.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미리도 완전 그냥 미쳐버렸대요. 모든 행동이 정지가 되고 입에 침을 흘리면서 그냥 눈 뒤집힌 채로 미쳐버렸대요. 예. 미리 누나도. 그래서 그냥 강제로 정신병원 들어갔대요. 효재 형님은 아무런 가족이 없던 상황이고 미리 누나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던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동의하에 정신병원 입원을 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 울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네.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모든 불안함과 공포가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분노도 아니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데 그냥 제가 살면서 여지껏 짊어졌던 공포, 불안함, 모든 감정들이 안 좋았던 감정들이 싹 피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한테 알겠다고 선생님한테 건강부터 챙기시고 부딪히지 마시라. 정비를 하고 가자고. 지금 달려들었다가는 개죽음이다 하니까 온갖 쌍욕을 하세요. 야 이놈아 니는 이게 참아지냐. 당장 내일 죽이러 갈 거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매몰차게도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딱 정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나 기다려달라고. 선생님이고 효재 형님 영이고 미리 누나든 간에 다 내가 구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누가 이게 뭐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예.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데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고 뭔가를 계속 떠올라져요. 이게 머릿속에.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고 그 물건을 찾으면 찾거나 사가지고 이걸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준비를 하자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아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난생처럼. 집에서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고. 아이도 자다가 계속 뭔가에 크게 놀래도 깨가지고 경기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해만 떨어지면 애가 막 불안 증세 보인다고. 근데도 저는 아직도 매몰차게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 4일날 밤에 갈 거다. 힘들어도 조만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4일날 밤에 우리 집에 양쪽 부모님들 다 모여달라고. 네가 좀 전화 좀 돌려도.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전화기 끌 건데 내 절대 죽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찾지 마라. 내 4일날 밤에 간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그대로 다 해달라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며칠간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정신병자였어요. 뭔가 계속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준비를 하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4일날이 좀 며칠 전이죠. 한 3, 4일 됐죠. 집으로 갔고 집 앞에 준비해둔 항아리 같이 생긴 병 안에 물이 담겨 있었고 뚜껑을 달고 문 양쪽 옆에 세워두고요. 그 물 뚜껑 그 병 사이로 물을 뿌렸어요. 또 다른 병에 준비해온 거를. 그러면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갔고 동시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랑 아내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표정과 이제 제가 살아있다라는 안도감에서 오는 울음기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로 어떻게 찾았는지 하얀 손들이 제 가족 주위를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나타난 거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제가 그대로 안고 빨리 가족들한테 내 주위로 둥글게 앉으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됐다 할 때까지 그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면서 빨리 내 주위 둥글게 무릎 꿇고 앉아라 하고 다들 두 손을 잡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각자 생각하는 믿는 존재에 대해서 빌으라고. 그러면서 저는 제 아들 손에 준비해온 십자가를 지어주고요. 그 손 위에 이제 제 양손을 잡으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딱 이대로 말했거든요. 여지껏 이제 제가 항상 대상 없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감사함도 없이 그저 부탁만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상을 정할 것이고 난 지금부터 당신의 개가 될 거고 노예가 될 거고 당신의 아이가 될 거다. 그리고 여전히 감사의 기도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대가 없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받아들일 테니까 정말 간곡히 간절히 부탁한다. 부디 악으로부터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내 지인들을 지켜낼 힘을 빌려달라고. 예. 아휴, 참, 가늠이 안 되네요, 정말. 아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주님들도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계시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떠한 대가도 받아들이겠다. 그 대가로 인해서 내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도 절대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니 간곡히 부탁한다. 악으로부터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힘을 달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할 분을 지명하니까 들어달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모든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느님께 부탁드리니까 제발 힘을 좀 빌려달라고 아멘을 하고 딱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들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눈 계속 감고 있었어요 그냥. 네. 근데 아들이 제 뺨을 만지면서 아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는 아들 손 감촉이 느껴지는다면서 딱 눈을 뜨려는 순간 기절을 했고 눈을 뜨니까 시간이 약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거짓말같이도 집안에 있던 그 손들 전부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일단은 현재 상황은 그렇고 그 뒤로는 제 가족들, 제 아내, 제 아이들 아무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지금 며칠 동안. 네. 근데 그 대가를 오늘 확인을 했어요. 네. 제가 오늘 비염이 너무 심해져서 이게 수도꼭지 연금마냥 콧물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제 신상 정보를 새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적고 민증번호를 적으려고 하는데 제 민증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제 민증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확인을 했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잃었던 거를 기억을 해내니까 밤에 와이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이제 카톡푸사 이름을 확인을 했고 이름이 정말 낯서더라고요, 기억이. 그러다가 점점점 기억이 돌아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될까구나 했는데 지금 제가 또 뭘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따로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시들무가 예. 아닌 이 경우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예. 이런 대가가 지금 무섭지 않아요. 저는 빨리 정말 그냥 미친놈일 수도 있고 정신병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계속 드는 생각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마친 다음에 이 세 분을 구해로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백목님 오늘 이야기를 정말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지금 응원 많이 하고 계시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될 이제 가족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든 이겨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일도 진짜 귀신 에피소드 그것처럼 정말 한순간에 그냥 다 괜찮아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빨리는 아니고 어쨌든 해결을 좀 보고 싶어요. 이건 제가. 그리고 아까 이제 실명을 공개하신 이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활동 사실 자체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좀 것 같고요. 예. 들을 수 있다면 힘내시라고. 맞아요. 아유. 돌아가시고도 아마 편히 계시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느낌이 받는 거로는 잡혀 있을 것 같아서 원 자체가. 아까 그 하얀 손 항상 미스터리로 나왔던 하얀 손이 네. 좀 급이 되는 귀신들이 날리는 살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그 손 보호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살들이 뭐 어쨌든 다치거나 작게 다치든 크게 다치든 해서 그 기운을 다시 가지고 주인한테 가지고 가는 거래요. 손무연.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중간에 들었을 때는. 한마디로 시들무에서 하얀 손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든 그런 것들이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마 그걸 보셨던 분들은 근처에는 좀 급이 높은 애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눈앞에서 직접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센 애가 그런 걸 뱉어내고 달려들고 사람이 미쳐가고 다치거나 죽었으니까. 일단은 백목님 이게 그냥 진짜 거짓말처럼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백목님이 힘내셔야죠. 지금 정말 힘내고 다음에는 웃으면서 이거 막 울었던 거 이랬던 거 막 부끄러워할 만큼 정말 씩씩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백목님 진짜로 뭐 다음 주에 바로 해결돼도 진짜 해결됐으니까 이제 이야기 들려드리겠다 이랬으면 좋겠네요. 속마음은 진짜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힘내시고 우리 또 귀족님들 지금 10,000분이 넘는 분들이 다 같이 또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백목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분이 백묵님뿐만이 아니라 봉다리님도 계셨고 또 수많은 분들이 그런 힘듦을 겪고 계세요. 하지만 감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제가 함부로 못 드리겠는 게 이게 정말 겪어봐야지만 아는 일이거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고 겪어봐야지만 아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귀족님들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정말 한 번씩만이라도 진짜로 기도 한 번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말에는 힘이 있다고.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바래주시고 하시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보는 마음이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신 백묵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백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뚜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립근이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뚜뚜님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뚜뚜님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주제 같은 거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오늘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오? 자 그러면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립근입니다. 기립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이제 실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고 들은 얘기고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의경 기동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학교도 갔다 오고 해서 경찰학교 훈련이 끝나면 이제 배치를 받겠죠. 어디서 근무를 해라라는. 지역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많이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밝히기가 그래가지고. 근데 좀 오래된 기동대에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고 거기가 의경이 이제 거의 초창기 정경 시절부터 있었던 곳이고, 일단은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고참들이 항상 보통 신병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좀 장난들을 많이 치잖아요. 실제로 군대에서 장난들을 많이 쳐요. 야, 밤에 어디 가면은 큰일 난다. 귀신 나온다. 어디 올라가면은 뭐 여자가 노려보고 있다. 그런 유의 장난을 많이 치시는데, 어느 날 저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의경은 버스가 있어요. 버스. 그 철망이 쳐져 있는 버스. 저희가 이제 기동대, 기대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버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일정 어느 시간이 되면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그 근처를 가지 말라고 놀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경찰 학교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거 놀리는 건가 아니면 여기도 혹시 귀신이 있는 건가, 저는 긴가민가 했죠. 그리고 저랑 같이 들어간 애들은 뭐 에이 뭐 장난치는 것 같아 고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넘어갔었어요. 예. 버스 안에 저희가 이제 뭐 미디어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데모를 막을 때 왜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의경들이. 오, 맞아. 그 방패 네, 딱 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헬멧이 있어요. 헬멧. 앞에 철망이 있는 헬멧. 그게 그 버스 안에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천장에 붙어 있는데 그 모자를 꺼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모자를 꺼내기가 쉽진 않은데 저희가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지나고 이제 청소도 시키고, 보통 친병들은 처음에 그런 걸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막 청소도 시키고 고참들이 거기서 약간 구타 가혹행위가 있는 것도 봤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는 버스 근처도 못 갔었죠,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밤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가서 버스에서 뭘 가져와라 라는 심부름을 제 동기, 같이 입대한 동기한테 시켰대요. 근데 이제 얘가 가는데 갔다가 버스에서 그 심부름 시킨 물건을 갖고 나오는데 와서 이러는 거예요. 버스 안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기동복, 아까 말한 그 모자, 헬멧이랑 갑옷 같은 옷이 있어요. 예. 부상을 방지하려고. 그걸 다 입고 한 분이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단아까는 쓰지 않을게요. 그냥 네네네. 요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얘 뭐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냐고, 너 헛것 봤냐? 막 이러면서 놀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고참이 야, 오늘 지금 시간 딱 그 시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이게 그냥 놀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진짜 귀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진지한 거예요, 다 고참들이. 놀리기에는 너무 진지한 분위기라서, 그러면은 네가 본 거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으니 누구랑 이렇게 같이 가봐라라고 다른 고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못 갔어요, 그때는. 갔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간 예. 고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가 대체 있고, 얘가 말한 그 사람은 누군가, 버스에.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말을 하지 마라. 버스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고. 이제 버스를 저희가 출동을 나갔다 와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날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 가가지고 몇 명 누구 가서 버스 청소 좀 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갔어요, 그날은. 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가 보통 한 개 군데에 한 3대에서 4대 정도 이렇게 서 있어요.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철망이 있는 버스잖아요, 이게. 철망 사이로 뭐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상상하시면은 우리가 일반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면 옆에 지나갈 때 버스 탄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게 철망에 가려 있는데 형태가 앞뒤로 고개를 졸듯이 흔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닭살이 갑자기 확 돋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야, 저거 뭐지? 누가 놀리는 거다, 이거는. 장난치는 것 같은데 왜 닭살이 돋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이렇게 쭉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야, 오늘 청소하지 마, 그냥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같이 가던 저희 인솔하던 고참이 왜요? 그랬더니 안 돼, 지금 시간 봐, 시간.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제 앞에 있던 고참이 시계를 딱 보더니 야, 들어가. 안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여쭤봤어요. 대체 뭐가 있습니까? 야, 다 일로 와봐. 저희 뒤에 가서 흡연장에서 흡연하면서 얘기를 해줄게 라고 이제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10시 반 11시쯤에 버스에 누가 항상 앉아있대요. 예. 그 4대 버스 중에 한 대에 딱. 그게 이제 저희 소대였고요. 그럼 그게 귀신인가요? 그랬더니 귀신인 것 같다. 11시쯤 되면은 얘가 버스에서 내리듯이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또. 그래서 이거는 귀신이 진짜 있나 보다 라고 해서 다음날 밤엔 청소를 하다가 또 갔어요. 고참들하고 담배 피면서 고참들 담배 피는 거 기다렸다가 같이 막 가고 있었는데 버스에서 누가 또 흔들 하고 앞뒤로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오, 예. 이게 막 밤에 달빛만 비추고 뻥 뚫려 있으니까 이게 형태가 앞뒤로 흔들리는 게 뭐 나무 흔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막 돌면서 끄덕끄덕 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예. 저건 귀신인데, 너 맨날 귀신 있는데 타는 건가?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예. 누가 봐도 보여요. 누가 봐도. 근데 여기는 군대니까 제가 또 무슨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굿을 하자든지 저거 뭐 확인을 하자든지. 저는 그때 신병일 뿐이었으니까.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소대를 관리하는 소대장님이라고 있어요. 소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귀신 없다. 어린 놈들이 벌써 귀신이 있다고 막 그러냐? 그러면 오케이. 나랑 밤 10시 반마다 거길 가보자. 헐. 를 이제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갈 사람 했는데 이게 또 멍청하게 저도 모르게 또 손을 든 거예요, 거기서. 한 3명이 그래서 지원을 했었어요. 기립근이구나. 와. 네. 근데 다른 의미론 그것도 있었어요. 청소를 하기 싫어서 가 있자. 첫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없네. 에이, 야, 이거 다 헛소문이야, 헛소문. 그래서 딱 3일만 가보자 해서 이제 둘째 날 갔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소대장님이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앞에서. 야, 저거 뭐야? 앞에도 끄덕 하고 있는 거야. 예. 소대장님, 저게 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볼까요? 야, 우린 사람이 넷이야, 가봐. 이렇게 갔어요. 이게 원래 버스가 앞문 있고 뒷문이 있어서 뒷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옆좌석이거든요. 그 귀신이 있었던 데가. 뒷문을 팍 열라고 소대장님이 딱 갔는데 뒷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걔가 끄덕끄덕 하면서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쳐다보고 그때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뭐야 하면서 한 놈이 야, 앞문으로 가자. 그 앞문을 막 열었는데 앞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그 소대장님이 문을 열라고 문고리를 잡고 주저앉았다 그래야 되나? 다리가 풀려가지고. 이거 야 뭐야 야 일단 들어가 하면서 이제 뛰어갔어요. 예. 뛰어가서 멀리서 쳐다보는데 이제 형태가 안 보일 때쯤 정도의 거리를 이제 멀리서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너무 멀리 갔으니까.
야, 11시가 넘어서 다시 가보자. 11시 넘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없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던 위치에. 근데 뒷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운동장에 우리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터덕터덕 걸어가면서 아, 또 나오진 않겠지. 이제 소대장은 이렇게 좀 쪼르신 거죠. 네. 11시에 없어진다고 했으니 가보자. 갔어요. 없어요. 앞문도 열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야, 이거는 진짜 귀신이 있나 보다. 이제 소대장도 조금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아까 말했던 방패랑 헬멧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빼놔보자. 혹시나 사물의 영혼이 깃들었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빼놔보자 하고 그걸 다 뺐어요. 다음날 한 7, 8시에 저녁에 가는데 헬멧이랑 방패가 없으면 되게 버스가 휑해 보여요.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근데 이게 그 버스 의자 심하게 흔들면 끼릭끼릭 소리 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 소리가 멀리서까지 들리는 거예요. 운동장에 울릴 정도로. 끼릭 거리면서. 야, 이제 다가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대장님이 안 되겠다. 오늘은 들어가고 이제 부대에다가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귀신이 너무 나오고 제 눈으로 봤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인 얘기고 네네. 공론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의경 나오신 분들이 저번에도 보니까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사망사고가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지지 않은 뉴스나 이런 데 나오지 않는 네. 그 귀신에 왜 나왔는지 언제 나왔는지가 중대장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데모를 막다가 강목에 맞으셨는데 그대로 버스를 타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었다가 버스 안에서 정신을 잃고 사망을 한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지러졌죠. 그 얘기 전달받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거 버스 어떡합니까? 근데 야, 그러게나마 일단 버스를 바꿀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이다.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애들이 그때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경찰청에다가. 네. 저희 소대에서 단체로 그걸 썼어요. 귀신이 나와서 못하겠다, 버스를.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겠다 하고 실제로 어디 지방 경찰청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같이 보고 버스를 바꿔주셨어요. 오, 예. 네, 버스를 바꾸고부터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고 그다음부터 뭐 그 버스 소리도 안 나고 이제 사망한 거는 제사는 따로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오늘 제가 그냥 두 번째 얘기 하기 전에 가볍게 그냥 좀 덜 무서운 얘기고요. 근데 이거 상상해보면 진짜 무서운 게 그 밤에 빈 버스 안에서 까딱까딱거리면서 계속 있는 걸 보면요. 그거 지금 이야기로만 들어서 그렇지. 진짜 무서워요. 그 10시 반, 11시 때가 달빛이 제일 강하거나 지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요. 달이 엄청 밝을 때 차가 조명이 없어도 살짝 보이잖아요. 예. 거기서 그냥 누가 앞뒤로 고개 헤드뱅잉 하듯이 왔다 갔다 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머리가 아니라 그 의경들의 헬멧을 쓰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이게. 야.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의경 때 이야기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예요? 같은 데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일단은 조금 더 상상을 하셔야 될 게 부대가 있고요. 운동장이 있어요. 부대 앞에 운동장이 엄청 커요. 보통 의경들의 운동장이 연병장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엄청 크게 있고 구석에 버스가 있고요. 이 운동장 끝하고 밤에 저희가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당직을 돌면서 쓰면은 끝에 정자 의자가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자판기가 있는 데가 있고 뭐 저기는 뭐 탄약고 같은 거 무기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고 뒤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학교인데 학교 앞에 운동장 모퉁이가 당직 쓰는 사람이 돌아야 되는
당직대 1시간마다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느 날 저희 부대에서 그 직원들이죠. 군인들 말고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행정반 분들은 직원이에요. 실제 경찰들. 직원분들이 낮부터 출동이 없으면은 자유예요. 의경은 조금, 기동대 같은 경우는. 그 운동장 모퉁이 끝에 정자가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낮술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어디서 막 꺼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낮잠 자고 있다가 고기를 자기들끼리만 먹네. 참 그렇다. 아, 부럽다. 막 이러고 있는데 고기가 뭔가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드럼통에다가 고기를 끓이고 있었어요. 드럼통에. 그래서 야, 돼지 한 마리 잡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계급이 좀 될 때였거든요.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저희도 좀 주세요 했는데 너 먹을래? 고기 한 점 먹어.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한 점을 줬는데 제가 알던 고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했더니 저기 소뚜껑 열어봐 드럼통. 열었는데 강아지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개고기예요? 했더니 저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네,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토를 했어요, 그냥. 원체 그게 싫어가지고. 아침에 가서 잡아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와, 미쳤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안 먹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계속 뜯어먹고 막 이렇게 좀 하셨어요. 네. 그리고 고기 많이 남으니까 와서 먹을 사람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는 애들이 몇 명이 이제 갔어요. 한 10대 명 정도가. 그래서 거기서 나눠서 먹었나 봐요. 얘네가 이제 먹은 게 좀 중요해요. 10대 명이. 제가 이제 당직을 어느 날 도는데 그 고기 먹던 데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새벽 2시인가 3시에. 예. 거기가 되게 무서워요. 진짜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진짜 들고 있는 손전등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운동장에서 운동장 끝까지 사람 없는 그 운동장 한가운데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엄청 무섭죠. 바람이라도 불면 막 놀래고. 예. 터벅터벅 가는데 뭐가 거기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뭘까? 혹시 뭐 동네 길고양이인가? 하고 이렇게 쓱 봤는데 쓰레기 봉투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진짜 길고양이 같은 애가 그걸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쫓아야겠다. 그래서 야 하면서 가는데 안 가요. 얘가 이렇게 조명을 비추면서 가고 있는데 강아지인 거예요. 조명을 딱 비췄는데. 예. 근데 털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탄 것처럼 예. 그을음 자국이 있고 절 딱 보더니 그냥 후두두두 하고 뛰어가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동네 강아지가 배고파서 왔나 보다. 어디서 학대하고 있나 보다. 일단 도망을 갔으니 잡을 순 없는데 옆을 딱 봤는데 얘가 뒤지는 봉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분명히 해서 봉투를 뒤지는 걸 봤는데 뭐지? 일단은 빨리 가야 되니까 걷다가 사인을 하고 이제 다른 운동장 넘어가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보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1시간 반 정도마다 돌아야 돼요, 거기를. 네. 이제 제가 2시쯤 돌았다 그랬잖아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3시 반, 4시쯤 약간 늦지막히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서늘할 때. 또 가야 되는데 전 졸리죠. 그래서 막 가고 있었어요. 막 가고 있는데 또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예. 뭐지 저거. 그래서 이번엔 뛰어가 봤어요. 막 뛰어갔는데 아까 그 봉투를 같은 강아지가 또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놀랬죠. 뭐야 이거 새벽에 이거 뭐 하는 거야. 조금 이렇게 막 진정을 하고 이렇게 불러봤어요.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다 갑자기 저를 또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사라졌어요.
와, 뭐지? 동네 강아지 지금 너무 날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그냥 돌고 들어갔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뒤에 음식물통에서 사람 형태가 아른거린다라고. 예? 갑자기. 그리고 한 명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군데인가 7군데 돼요. 돌아야 되는 게. 무기가 있던 탄약고에서 그림자만 뭔가 아른아른거리는데 거기가 진짜 어둠이거든요. 예. 뭐가 자꾸 왔다 갔다 뛰어다닌대요. 이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부대에.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느낌이 온 거죠. 그거를 먹은 사람들만 보는 것 같다. 오.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너 그날 먹었니? 네. 먹었니? 네. 먹었니? 네. 딱 먹은 애들만 당직을 돌면 본다고 하더라고. 그림자를. 제가 가가지고 이제 소대장님하고 많이 친한 이제 좀 계급도 올라갔으니까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애들 저기다 음식물이라도 갖다 놓고 뭐라도 이렇게 제사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주십시오. 애들이 밤마다 귀신 본다고 난립니다. 소대장님도 그 전에 버스를 봤었잖아요. 또 뭐가 나왔어, 뭐가.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예. 와, 그러면은 음식을 사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나가려다가 출동이 잡혀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차일피일 저희도 출동을 나가면 굉장히 오래 가니까 이거를 빨리 사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부대 바뀌니까 큰일 있겠어 라고 했는데 저희가 출동을 한 2박 3일 정도 갔다 왔는데 그동안 부대에 몸이 아프거나 하는 애들이 남아있어요. 걔네가 당직을 또 돌다가 그 중에 먹은 애들이 그걸 또 본 거예요. 그림자를. 그 사이에. 예. 그래서 그 한 군데에서 두 군데를 폐쇄를 했대요. 그냥 막아놓고.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야, 이거는 진짜 뭐 귀신인데 동물령이라 그래야 되나요? 표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있나 보다. 소대장님한테 빨리 안 하면 이거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래, 빨리 오늘 갔다 오자. 그래서 차를 타고 갔다 와서 이제 강아지 간식, 사료, 캔 막 이런 걸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위에 고기 그날의 일을 일으킨 사람이 그걸 너무 반대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군대에서 무슨 이런 거냐.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말리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 말려가지고 좀 힘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아, 이거 빨리 안 하면 애들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 밤마다 애들 무섭다고 난리죠. 제가 당직을 일주일 동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딱히 저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당직을 마지막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 형태를 보면 마지막 날 가는데 애들은 못 본 그 봉투, 계속 뒤지고 있다는 그 봉투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또 갔는데 그 위치에서 대체 저건 뭔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건 있었어요. 아, 안 되겠다. 그냥 가가지고 깨웠어요. 그 힘 있으시단 분을. 혹시 그거 다 드시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걸 창고에 넣어놨대요. 싸가지고. 와, 듣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갑자기 막 머릿속이. 그거 주십시오. 제가 묻고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 뭐 그런 걸 하냐. 뭐 저 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막.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징계를 먹었어요. 그날 좀 큰 소리 내고 욕을 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취미가 있으셨거든요. 이분이 취미가 이제 두발 달린 거를 좀 타시는데 사고가 나신 거예요. 3, 4일 있다가. 근데 내용이 웃겨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 도로였는데 옆에서 고라니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피하다가 날아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병원에 문병 갈 사람 가자 하고 갔어요. 그날 제가 이렇게 눈에 헛것이 보일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더
크게 지나가면은 아마 좀 많이 다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점쟁이 분이나 무당이나 이런 분이 아니다 설명을 했더니 네, 그분만 그 창고 키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걸 주신 거예요.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리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부대를 면회를 하고 갔는데 부대로 전화가 엄청 많이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왜요? 병실에서 뭐가 낑낑거린다는 거예요. 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짐승 소리 했더니 짐승 소리라고. 지금 막 의자 밑에 봐도 없고 저기 봐도 없고 여기 봐도 없고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빨리 처리 좀 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갔어요. 네. 야, 창고를 열었는데 이제 그 썩은 내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밀봉을 했어도. 근데 이게 참 웃겨요. 제 얘기가 뭐 진실일 수도 있고 약간의 거짓이 섞였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봉투가 뜯어져 있던 거예요. 5겹을 싸놓은 봉투가. 전부요? 네. 헐, 예. 풀어헤친 게 아니라 뭐가 파먹은 듯이 끝에부터 다 뜯어져 있던 거예요, 그게. 예. 진짜 눈이 막 돌겠는 거예요. 냄새도 심한데 막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저게 와 미치겠다. 이거 빨리 치워야겠다. 제가 한 5분 동안 앉아서 살짝 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그 현실이 너무 그래가지고. 갖고 간 봉투 다시 갖고 와서 다 싸고 치우고 묻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허락받고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허락받고 뒤에 좀 나가면 산 쪽이 있어가지고 산 쪽에다가 묻고 그때 이제 사주신 거 캔이랑 뼈랑 막 이런 거 다 이제 깔아놨죠. 깔고 야 미안하다 뭐 저 이렇게 기도까지 했어요. 제가 기도까지 했는데 제 눈에는 그다음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한 달 시달린 것 같아요. 그 먹었던 애들이 다. 근데 증상이 다 동일해요. 혼자 화장실 가면은 뭐가 낑낑거리고 있고 뭐가 이렇게 짖는 소리 같이 들리고 뭐가 이렇게 쓱쓱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미치겠다고 이제 다 소문이 나서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해라. 너네도 강아지 뼈다구 사오고 사과를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 이상. 네.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은 이제 저랑 부대를 같이 나온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미 포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친구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걸 먹었던 친구가. 근데 이게 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얘는 무시하고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뭐 미안하다 사과도 안 했는데 그냥 내무반 문이 이렇게 딱 닫혔는데 그 철 사이에 껴가지고 잘린 거예요. 손가락. 그래가지고 얘가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하고 와가지고 얘도 이제 그제서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예. 간식 막 사오고 내가 잘못했다. 막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군대에서 겪으면 안 될 얘기죠. 그러네. 겪으면 안 될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쉽지는 않죠. 사실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본다고 얘기도 못하고 네. 봐도 안 보인다 그래야 되고. 근데 이제 좀 그러신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동물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개 말고 소나 뭐 돼지 이런 것도 있지 않냐, 뭐 그런 거는 먹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지 않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무속적이나 영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랑 유대관계가 깊은 동물들이잖아요. 개나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은. 그러면 원래는 동물들이 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랑 같이 오래 교류를 하거나 그러면 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영혼이. 근데 저에게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네. 한창 운동을 심각하게 많이 할 때 저희가 이제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몸에 좋은 뭐 이렇게 조미가 되지 않는 생 닭가슴살을 갖고 와서 삶아 먹는단 말이에요. 네. 제가 꿈에서 닭한테 엄청 시달려 본 적이 있었어요. 반년을. 닭한테?
네, 뭐 어휴. 돼지고기다, 소고기다, 뭐 개고기만 유독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닭한테 시달려 봤었어요. 오. 제가 그 양계장 예. 가운데 누워 있는데 저를 닭 몇백 마리가 쪼더라고요. 반년 동안 매일. 반년? 완전 매일은 아니겠죠. 예. 일주일에 한 4번, 5번. 그래서 잠깐 끊었었어요.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떡하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영안이라는 게 자주 보인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근데 꼭 강아지한테만 그러지는 않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닭도 그러는데, 다른 거 뭐 안 그러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물을 어떻게 보면 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들의 자유지만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괴롭히면서 재미로 그냥 동물들을 해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좀 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살기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살생 같은 거 그냥 재미로 뭔가를 했을 때 그때 좀 더 심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정확한 건 네,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네네 그거는 알 수 없으니까 미스테리하고 뭔가 더 알고 싶고 무서웠던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뚜뚜님께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의경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미스테리하고 소름 끼쳤던 이야기인데 두 가지 이야기 오늘도 기립근으로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의경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더 이해가 편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설명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상이 더 잘 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군대라는 갇혀있는 조직 안에서 이런 일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카톡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귀신 본 이야기 대환영입니다. 자, 카톡 제보 이쪽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